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지금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야. 근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해야 된다. 규칙을 가지고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짝수를 지금 나열한 요게 보이지? 얘도 역시 수열이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했기 때문에 짝수들을 나열한 거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항이라고 불러준다. 하나하나들을 항이라고 불러줄 거야. 항이라고 불러줄 거고, 맨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첫째 항. 첫째 항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자, 맨 앞에 있는 얘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 얘는 그럼 뭐겠니? 둘째 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항. 뭐 세 번째 있는 거는 셋째 항, 넷째 항.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열은 앞으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중괄호 하고 이렇게 n은 쬐끄맣게 쓰는 거야. 아니면 또 중괄호 하고 뭐 bn 이렇게 쬐끄맣게 뭐 cn, dn 이런 식으로 수열을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 거고, 자,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요 수열을 an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첫째 항이잖아. 이 첫째 항. 얘가 첫째 항인데 얘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n자리에다 1을 대입해서 a1 이렇게 쓰는 거야. 첫째 항. 자, 얘가 둘째 항이지. 이 둘째 항은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a2 이렇게 쓰는 거고, 얘가 셋째 항, 얘는 a3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a4, a5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n번째 항이 나오게 될 거야.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줄 거다. 일반항 이렇게 불러줄 거야.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n번째 항은 일반항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n자리에 이것도 중요해. 이 n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들어갈 수 있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자연수. 이 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지 뭐 2분의 1번째 항 뭐 그런 건 없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수열 중에서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거든. 자, 등차 수열인데, 자, 여기는 이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뜻 먼저 여기다 써볼게. 등차 수열의 뜻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얻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3에다가 일정한 수 얼마를 더했는지 한번 볼래? 자, 3에다가 일정한 수 2를 더했지. 자, 여기다가도 2를 더했지. 계속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고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 2를 더했지.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 있지? 이 일정한 수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공차라고 불러줄 거야. 공차라고 불러주고 기호로는 앞으로 D라고 쓸 거야. 이렇게. 자, 이거 중요해. 공차라고 불러주고 일정한 수를 D라고 쓸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2가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공차 D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첫째 항은 앞으로 A1. 이거 A1이지? A1은 이제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A2지? A2. 여기는 A3.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는 A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A1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얘가 A2가 나오는 거고. 자,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다 역시 공차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에다 공차 2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지. 세 번째 항에다가 역시 2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자, 이가 공차지, 그치? n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자, 세 번째 항에다 공차 더하면 그거보다 하나 높은 항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하나 더 높은 항이 나오는 것처럼 n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 더 높은 거 얘보다 하나 더 높은 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 관계식은 맨 나중에 이용할 거니까 일단 알아두도록 하자. 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써볼게. 자, 봐봐.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야. 등차 수열이.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쓸 건데, 자, 앞으로, 자, 1은 생략할 거야. 첫 번째 항에 1만 생략할 수 있어. 나머진 생략하면 안 돼. 첫 번째 항에 1은 앞으로 생략해서 A라고 쓴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지금 공차가 얼마야? 일정하게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D식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한다고 그랬지. 그 공차를 우리는 D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자, 첫 번째 항 A에다가 거기다가 D를 더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항은 뭐라 그랬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두 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지? 이거 A 플러스 D. 요 두 번째 항, 요게 A 플러스 D 맞지? 요거 A 플러스 D. 거기다가 D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봐라.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렇게 돼서 세 번째 항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니? 여기 나와있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에다가 D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인 A 플러스 3D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자, 봐라.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여기가 1D지? 두 번째 항은 1D야. 세 번째 항은 여기가 2D지? 하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항은 1D, 세 번째 항은 2D,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3D.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춰보는 거야. 만약에 10번째 항은 A10은, 그럼 뭐가 되겠니? A10은 A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야? 9D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33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하면 A 플러스 33번째 항이니까 하나 줄어들어서 22D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쓴다는 걸 꼭 알아두고 자,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쓴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야. 표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이제 구할 건데 드디어 자, 일반항 A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33번째 항이 A 플러스 22D야. 하나 줄어들었지? 그럼 N번째 항은 A 플러스 하나 줄어들어야 돼. ND가 아니라 하나 줄어들어서 N-1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우리는 앞으로 일반항 구하는 식이다 해서 얘가 여기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자, 꼭 기억을 해야 돼.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 요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얘를 알면 저절로 기억할 수 있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9D 나오지? 여기다 3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3인데 20이라고 썼네, 선생님이 여기. 자, 33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32라고 썼어야 됐지? 선생님 잘못 썼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일반항 요거 기억해야 돼. A 플러스 N-D야. 첫째 항이 1이니까 A에다 1 쓰면 되지. 요 A에다 1 쓴 거야, 첫째 항. 그 다음 플러스 N-1 하고 D는 4지? 공차가 D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AN이라는 것은 전개하면 4N-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얘는 첫째 항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공차 D는 얼마니? 얼마씩 더해진지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지. 또 마이너스 4를 더한 거고. 공차는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해보면은 첫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n-1 첫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n-1 공차가 마이너스 4지. 자, 그래서 AN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n 그 다음 계산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봤는데 일반항을 구하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여기다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 1, 그 다음 3, 그 다음 5, 7, 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거 등차 수열 맞지? 자, 여기서 지금 공차는 얼마니? 공차는 2지? 2씩 더해졌지 지금. 자,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야? 첫째 항은 1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AN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첫 번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구하기로 했지. 자,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자, 그 다음 n-1 공차는 2야. 그래서 계산하면 2n-1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잖아. 다시 일반항 AN을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몇 번째 항이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다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봐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만약에 내가 100번째 항이 궁금하거든? 그럼 100번째 항이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n자리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되지. 요 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 1 나오는 거고 요 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3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10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은 n자리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100을 대입하면 여기 100 대입하면 얼마 되니? 200 마이너스 1에서 199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0번째 항을 구하여라 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다 써놓을게. 100번째 항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을 때 이제 n자리에다가 100을 구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네, 두 번째야. 두 번째 항은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51이라는 게 있어. 51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궁금한 거야. 몇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도 역시 일반항을 가지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해내는 거냐면은 자, 일반항이 지금 현재 2n 플러스 1이잖아. 그 2n 마이너스 1이잖아. 그 2n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되냐면은 자, 51이 몇 번째 항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2n 마이너스 1이 51이 되는 n을 찾으면 된다. 이 n이 항 넘버지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2n은 52가 되고 2로 나누면은 2, 4, 2, 6, 2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51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26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26번째 항. 26번째 항. 왜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2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1이 딱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걔를 찾는 방법은 이 일반항 얘가 51이 되는 n을 찾으면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가 점점 지금 커지고 있지? 자,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언제 뭐 얼마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언제 60보다 커지냐? 한 70보다 커지냐? 얘가 언제 70보다 커지냐? 커질까? 이 일반항이 이게 이 수열이 몇 번째 항부터 70보다 커질까? 몇 번째 항부터 일단 쓸게. 몇 번째 항부터 70보다 커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우리 일반항 2n-1이지 지금. 이 2n-1이 70보다 커지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70보다 커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70보다 커지냐 이게 물어봤기 때문에
n을 찾으면 돼. 계산해 볼게. 2n 쓰고 넘어가면 71이고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니? 2, 3은 6, 35.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얘가 36번째 항부터 n이 얘보다 큰 거니까 36번째 항, 6번째 항부터 70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여기다 36을 대입하면 72가 되고 1을 빼면 7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6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70보다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많이 풀어볼 거니까 이 일반항을 왜 구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 잘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으로 넘어갈게. 등차 중항인데 이렇게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A, B, C가.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요거 항 뭐 있지? 가운데 있는 항 중항. 자, B를 가운데 있는 항 B를 A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A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등차 중항. 자, 누가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이 B가 등차 중항인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거냐면은, 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B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올까? 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3이 있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11이 있고, 그 다음은 15가 있고, 요거 지금 등차 수열 맞지? 왜? 4씩 지금 증가하고 있지? 4씩 증가하고 있어. 공차가 4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 4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공차 4,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역시 공차가 4가 나오는 것처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B에서 A를 빼면 공차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C에서 B를 빼도 역시 공차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얘도 공차고 얘도 공차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거지? 자, 이렇게 같은 거고, 자, 이쪽으로 넘겨서 B끼리 계산하면 2B가 되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은 A 플러스 C가 된다. 자, 앞으로 요거 공식으로 외워야 돼. 등차 중항이 나왔을 때 쓰는 공식이야. 자, 가운데 있는 녀석을 2배 하면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것과 같아지는 거야. 등차 중항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로 앞으로 등차 중항에 대한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고, 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자, ABC가 이렇게 있어. ABC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랬을 때 A랑 B랑 C랑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건데, 결론은 3B가 된다. 왜 3B가 되냐면은 우리가 A 더하기 C가 얼마지? 2B지? 얘네들이 더한 거 다시 얘랑 더한 게 2B지? 거기다 B까지 더하면 3B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랬을 때 이 5개를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지금 B였잖아? B만 3개라고 생각하면 돼. 얘 가운데 있는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애가 C잖아? C만 5개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OC가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낼 수가 있고, 자, 얘를 계산을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3개가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2배 해. EC는 B 더하기 D가 되는 거지? EC는 B 더하기 D. 자, 쓸게. EC는 B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하고 C하고 E를 봐도 역시 등차 수열 맞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수열을 연장해서 한번 써볼게. 15 다음에 4 더하면은 19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하고 이런 식으로 봐도 등차 수열이지. 왜냐면 얘가 4씩이면 얘네들은 8씩이지. 8씩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개도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가운데 EC는 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더한 거 EC, 얘네들이 더한 것도 EC, 그거보다 C까지 더하면 OC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C만 5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B만 3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확인 체크는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자, 필수 예제부터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 자, 필수 예제 1번이야.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첫째 항 A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네 번째 항, 이 네 번째 항은 A4를 의미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다?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다. 다시 할게. 자, 봐라. 우리가 일반항 AN을 뭐라고 쓰기로 했지?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의 D라고 쓸 수 있다고 했고, 만약에 그래서 10번째 항을 계산하시오 하면 A 플러스 10 집어넣어서 9D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뭐 21번째 항을 계산하시오 하면 A 플러스 21 집어넣어서 20D라고 쓰는 것처럼 하나 줄이면 된다 그랬어. 자, 그것처럼 네 번째 항 앞으로 등차 수열해서 이 등차 수열에서 네 번째 항 나오면 A 플러스 하나 줄여서 3D라고 쓰면 된다. 자,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3D는 제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되지? 그래서 D는 3이다. 자, 우리 공차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공차 D가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자, 좀 전에 했지? 다섯 번째 항 뭐라고 쓴다고? A 플러스 하나 줄여서 4D라고 쓰면 된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이렇게 쓰고, 걔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지. 자, D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지. 그게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제 넘어가면 6이 되겠다. 자, 첫째 항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필수 예제 2번. 잠시만. 확인 체크는 밑에 있구나.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 자, 여기 보면은 등차 수열 AN에서 다섯 번째 항, 이 다섯 번째 항 보자마자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4D라고 쓰면 되지. 4D 이렇게 쓰면 되고, 는 4 곱하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또 뭐라고 쓰면 되니? A 플러스 2D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 요 계산하면 4A, 그 다음은 8D가 되는 거지. 자, 한쪽으로 이렇게 다 넘길게. 다 넘기면은 3A 넘기면은 4D가 되지. 3A 플러스 4D는 0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6이 된다고 써 있어.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니? A 플러스 1D라고 쓰면 되고, 더하기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라고 쓰면 되지. 자,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은 2A 플러스 4D는 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할게. 자, 요거 여기다 그대로 쓸게. 3A 플러스 4D는 0이다 그대로 쓰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두 식을 바로 그냥 뺄게. 빼면 마이너스 A가 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6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4D는 얼마가 되니? 4D는 이거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D는 4분의 18, 2분의 9가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문제가 뭐지, 이제? 일곱 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일곱 번째 항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라고 계산하는 거 맞지? 등차 수열에서. 자, 지금 현재 A가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6 곱하기 D가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약분하면 요거 3이 되지. 3, 9, 27. 27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21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3번을 보면은 제 31번째 항이야. 31번째 항이면 뭐라고 쓸 수 있지? A 플러스 30D라고 쓸 수 있겠지? 하나 줄여서. 여기에 얼마냐면은 8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45번째 항도 마찬가지지. A 플러스 하나 줄여서 44D라고 쓰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127이네. 127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두 식을 서로 빼자. 빼면은 A는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4D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85에서 127을 빼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나올 테고 127에서 85 빼주면 되겠지? 자, 이거 빼면은 42가 나올 거다. 자,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D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이 된다. 자, D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가 90이 될 거니까 넘어가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 공차는 3 이렇게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구하려면 우리가 일반항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자, 여기다 일반항 구해보도록 할게. 자, AN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첫째 항 플러스 N-1D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N-1, 공차 D는 3 이렇게 계산해볼게. 자, 그러면 3N-8 이렇게 될 거다. 자, 이거 일반항을 왜 구한다고 그랬지?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N자리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100을 집어넣으면은 300-8 해서 29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다 써놓을게. 일반항 여기다 다시 써놓을게. 일반항 우리 뭐 나왔었지? 3n-8 이렇게 나왔었다. 자, 세 번째는 175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야. 자, 그것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요 일반항이 자 3n-8이 얘가 175가 되는 n을 찾으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해 줬었어. 그럼 3n은 8 넘어가면 183이 되지? 183이 되고 3으로 나누면은 61이 되는 거니까 175가 61번째 항이다. 이렇게 61번째 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의 답은 61번째 항이고 여기 답은 290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거 충분히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얘도 아까 공부했던 거지. 자,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등차 수열인데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현재 100이지. 자, 그리고 공차는 얼마니? 지금 3씩 줄어들고 있지.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항 100, 다음 플러스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되냐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지? 아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일반항 써놓고 그 일반항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작아지냐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식을 쓰는 거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이고 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바뀌면서 3분의 103이 되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니? 요거 계산하면 103을 3으로 나눠보면 되지. 나누면은 34. 얼마 정도가 나오면서 n은 34. 얼마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몇 번째 항부터지? 35번째 항부터네. 35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여기다 실제로 35를 집어넣으면 그때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있네. 두 번째. 얘는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이 수열은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2. 자, 그리고 공차 D는 얼마씩 지금 증가하고 있지, 얘는? 얼마씩 증가하니? 6씩 증가하고 있지? 공차가 6이지? 이렇게. 자, 여기다 6도에서 얘 나오고, 6도에서 얘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2, 그 다음 플러스
n-1, 공차는 6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6n 요 마이너스 6에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8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일반항 6n 마이너스 58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언제 처음으로 0보다 커지냐, 이게 궁금한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6n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58이 돼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n이 되고 여기는 6분의 58 이렇게 되겠다. 6분의 58은 얼마니? 얘는 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9점 얼마보다 커지는 거니까 10번째 항부터지. 10번째 항부터는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실제로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지? 그때부터 처음으로 양수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음수인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6번. 자, 이게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래. 지금 D가 2인 거야.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8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n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봐라. x1부터 xn까지 여기가 총 몇 개니? x1, x2 만약에 x3까지면 3개고 x5까지면 5개잖아? xn까지니까 이게 몇 개니? n개지, n개? 이게 n개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8하고 30하고 추가로 더 있으니까 이 수열의 총 개수는 몇 개지? 이 수열의 항의 개수. 자, 여기다 쓸게. 이 수열의 총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지? 여기가 n개야. 거기다 2개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야. 이렇게. 자, n 플러스 2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자, 얘는 몇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이야. 자,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고. 자,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자, 다시. 여기 맨 끝에 있는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째 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면 우리가 뭐라고 쓰지? 만약에 10번째 항이면 우리가 a 플러스 9d 이렇게 쓰잖아. 하나 줄여서. n 플러스 2번째 항이면 뭐라고 쓰면 되지? a 플러스 하나 줄여서 n 플러스 1d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쓰는 거고 30 돼야 된다. 자, 지금 a가 마이너스 8이지. 자, 그리고 n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 n 플러스 1에다가 자, 공차 d는 2지. 요게 이제 30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 자, 넘어가면 n 플러스 1에 2 곱하고 넘어가면 38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n 플러스 1은 19가 되지. 자, 그래서 n은 이제 18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으로 넘어갈게. 필수 예제 7번. 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지? ABC가 이렇게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2배 했을 때는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것과 같다. 이게 공식이었다. 자, 얘도 그대로 한번 해보자. 가운데 있는 것을 2배 하면 그럼 얼마가 되니? 2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양옆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자,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 되고,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3x 자, 여기 마이너스 3x 얘까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인수분해 해보자. 2xx 자, 5 곱하기 1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오니? x는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필수 예제 8번이야. 필수 예제 8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써볼게. 세 수가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a 마이너스 t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t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써준다. 봐라. 여기다 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맞는 거지? 자,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세 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a-t에 a에 a 플러스 t 이렇게 세 근. 요게 세 근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해볼 건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해볼게. ax 세제곱 bx 제곱 그리고 cx 플러스 d는 0. 이것은 3차 방정식이고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두 개씩 곱하는 거지.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그리고 베타, 감마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 세 근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은 a분의 c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렇게 놨어. 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이 되는 거고 실제로 얘네 세 개 더해보면 얼마 되니? d가 사라지면서 3a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지.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a가 1이라는 것은 세 근 중에서 한 근을 아는 거지. 한 근이 1이라는 걸 안 거야. 자, 이거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는 걸 안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볼게.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지. 근이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지? 넘겨서 8이 된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